기업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정보를 광주시 간부들이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가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직원들과 재계약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부담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정규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헌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이 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한 달쯤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밀이 포함된 이 기업의 정보를 광주시 간부들이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3천억 원대의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의료기업인 매드라인. 이 기업의 정보가 이메일을 통해서 광주시에서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수준을 넘어서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알기로 한 민감한 기밀들이 섞여 있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 중에는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동차 밸리 추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로 유출된 기업 정보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드라인의 투자에도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드라인 측은 광주시의 신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3월 말 4월 초로 예정됐던 빅그린 산단의 공장 착공식도 예정과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6년간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봐왔던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자인 조선대 산학협력단 측이 갑작스레 직원들과 재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다며 석 달간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0인 이하 중소 영세 사업장들을 돌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봐온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한 해 6천 명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고. 모범 운영 사례로 지난해에는 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2년 이상 근속 직원과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센터장은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파행 사태 속에서도 전 직원 10명은 근로자 건강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무임금으로 석 달째 상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급여를 더 많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못하게끔 하다 보니까 좀 왜 내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가. 민주노총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조선대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조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소송하면 이쪽이 당연히 우리가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면직 하려면은 포상금 다 줘야 되고요.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사업을 위탁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센터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융통성 있게 계속 연장해가지고 그거를 산업안전공단과 합의를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로자 건강센터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선대는 오는 29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원 재계약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조선대가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근로자 건강센터는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센터 직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김인정 기자가 조선대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규직화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7년차 직원 문길주 씨는 센터가 생긴 뒤로 2년 이상 일한 직원 7명 중 누구도 정규직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선대학교에
뭐 정규직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조선대학교가 어떻게 행정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대학들이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 14곳에서도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 타 대학 역시 주로 비정규직을 쓰지만 기간제법 예외 조항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금 여건으로서 고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흔히 근로자 건강센터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한 사람도 없고 타 대학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왜 유독 조선대만 센터 운영을 파행까지 몰고 갔을까? 조선대학교는 최근 2년간 계약직 근로자 등을 부당 해고했다가 6건의 행정심판에 져서 해고자를 복직시키거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선대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 아예 2년 이상 일한 계약직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강화한 겁니다. 발생할 확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미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상황이 아닌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왔던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이 행정 편의를 앞세운 대학의 방침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같이 파행 운영이 지속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요. 전직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장이자 이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조선대 이철갑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직원들 사기도 사기지만 센터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버스 운전 기사나 네. 또는 청소 미화원들 네. 또 건설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올해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광주시의회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를 해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특별하게 예산까지 마련해 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 전혀 이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니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조선대가 위탁 운영을 포기한다고 해도 사업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예. 말이 진짜입니까? 사업을 주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조선대 할 이게 자격이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학교가 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또 네. 근로자 건강센터가 그동안 6년 동안 수많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이제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네. 어떤 본 궤도에 올라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네. 이것을 포기한다면 학교로서도 손실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큰 손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센터의 공익적 기능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장의 결단이면 가능합니다. 네.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은 총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또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죠. 네, 그렇군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네. 말고도 조선대는 금연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도 위탁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곳 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광주광역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금연센터 같은 경우 지금 2년 반 동안 운영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무려 38명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 금연센터에 와서 누가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2년만 되면 2년 되기 전에 속된 말로 자르락 하니까 누가 여기서 근무하려고 하지를 않죠. 즉 금연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선대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이 센터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남 동북권 표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가 유력시됐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 동북권 민심 잡기가 경선 통과에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전남도지사 선거는 본선보다 경선 통과가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별도로 중서부권 출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동북권 인물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박준영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가 중서부권을 기반으로 수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당선인들과 경쟁에 나섰던 후보군들 가운데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 관내 후보들의 등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권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들의 민심 잡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순천시장과 지역위원장 역임 등을 통한 노 전 시장의 확고한 지지세를 누가 흡수할지가 경선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아직까지 누가 우세하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노 전 시장 측이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 특히 후보들마다 순천 선거 사무실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펼쳐질 애정 공세도 거세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중서부권에 한정된 연구와 취약한 기반이란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권의 표심 확보가 이번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민주당의 시도지사 후보 경선이 당초 예정보다 빨라집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도지사 후보 경선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모레부터 사흘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선국 측을 확정하고 전략공천 지역은 다음 달 초쯤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60 항쟁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긴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해서 5월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부당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겼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의미는 업적이라며 이제 5.18 왜곡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밀실 추천 비판을 받아온 김영진 신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김 이사장이 선출된 지 19일 만인 어제 1심 상해 이후로 사퇴한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재단 쪽에 전달한 뒤 업무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의원 만장일치로 제23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노사간 상생협력과 영봉하고 토대를 마련하고 회원 친화적인 상공회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또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연구소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지역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조합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외 매각 반대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노조 간부들은 서울 산업은행 본점 앞으로 이동해서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광주시 새마을회가 시민 혈세를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는 오만한 발상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비판했습니다.